굳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딱딱한 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딱딱한 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강체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물이든 풍선이라든지 아니면 공기가 들어있는 이 그러니까 풍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물리학에서 다루는 이 물체가 바로 이 강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체인 경우도 엄밀히 말해서는 이 각 그 조직들의 이 구성 밀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강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인체도 비교적 강체라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와 가속도가 회전 중심으로부터 어떤 거리에 따라서 다른 질량 값을 갖는 걸 이제 회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전 운동과 관련된 얘기는 이 다음 내용에서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이와 유사한 운동으로서 이제 원 운동이 있습니다. 이 원 운동과 그러면 회전 운동은 또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이 똑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 표에 나타낸 내용들처럼 각각 다른 기본 물리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병진 운동하고 이 회전 운동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 운동과 관련된 얘기는 이번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여지는 이 표는 이 선형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원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한 표에 이제 나타내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선형 운동과 회전 운동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중력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세 가지 운동들을 한번 각각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본 물리량 중에 양들 중에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선형 운동에서는 질량을 m이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원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m이라고 표시하고 회전 운동인 경우는 이렇게 i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i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로 여기에 관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할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회전 중심에서부터 각각 이 멀어짐에 따라서 이 회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작용하는 질량이라든지 아니면 힘도 각각 다르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m과 다르게 이렇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치와 관계된 거를 이렇게 물리량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선형 운동인 경우는 거리 x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호의 길이가 이 원운동의 변이가 되도록 위치에 대한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따라서 이 속도와 이 질량 값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회전 운동에서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회전각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치를 지나고 있을 때에 대한 속도는 앞장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속도에 대한 정의는 바로 변이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바로 이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 위치는 d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변화는 dt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dt분의 dx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운동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변이의 변화율이고 이것과 관계된 것을 각각 나타내 보면 요 위에서 있는 이 위치에 관계된 이 r 세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게 되면 r 그다음에 오메가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위치에 대한 변화율이 바로 세타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 세타의 변화율인 dt분의 d 세타가 바로 속도, 즉 각 속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선형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정의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 바로 정의가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t분의 dv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원 운동인 경우에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것처럼 그 dt분의 dv가 될 것이고 dv는 위에 이 r 오메가로 이렇게 표현됐던 것처럼 여기 r 곱하기 d 오메가 오브 d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회전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의 이 가속도는 특별히 각 가속도라고 이렇게 명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시간 변화율에 대한 이 각 속도의 변화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회전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모든 변수 앞에 각 뭐뭐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속도, 그다음에 각 가속도 이렇게 따로 명칭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력장 안에서 각각의 이 세 개의 운동들에 대해서 이 뉴턴의 이 제2법칙을 사용을 해보면, 이 뉴턴의 제2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형 운동인 경우와 원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는 똑같이 모든 질량에 대해서는 이 A라고 하는 가속도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회전 운동인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관계된 내용은 바로 I가 될 것이고, 그리고 회전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었던 각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MA와 관계된 것을 이렇게 써보면 A와 관계된 게 I고, 그 다음에 A와 관계된 게 알파이기 때문에 I 알파로 이렇게 이렇게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같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회전 운동인 경우에 제2법칙은 여기에 타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는 타우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말들 중에 토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크다라고 하는 것은 회전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가속도의 법칙에서 나타나는 힘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운동에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힘이 이동된 변화의 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A라고 하는 점에서부터 B라고 하는 점까지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속도가 일정하다면 관계가 없지만 매 순간마다가 힘이 다 틀리다. 이동하는 데까지 각각 틀리다, 힘이 틀리다 그러면 이때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해진 1이라고 하는 것은 F1 더하기 F2 더하기 F3가 된다라고 하는 식이 바로 이 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 운동인 경우에도 이 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 운동과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F, 즉 그 이동한 변이가 있을 때까지의 가해준 힘의 합과 같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전 운동인 경우에는 일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회전 운동인 경우에 대해서 이 외부로부터 가해준 힘이 바로 이 타우이기 때문에 이 타우가 매 순간마다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1인 경우에 대해서는 회전 운동을 할 때 그 모든 힘에 대한, 즉 외부에서 가해주는 모든 토크에 대한 합이 바로
회전 운동을 할 때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은 우리가 굳이 많이 다루진 않을 것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선형 운동이라든지 원운동,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이 똑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인 경우에 대한 이 물리량들, 여기 나타낸 이 물리량들과 관계된 얘기는 인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중력장 안에 있는 그 운동에 관한 몇 가지 방정식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병진 운동과 관련된 것은 이제 총 3가지의 방정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정식이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속도와 관계된 이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와 관계된 방정식은 이 박스에서 있는 것처럼 이 V라고 하는 것은 이제 U 더하기 그 AT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V라고 하는 것은 나중 속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U라고 하는 것은 초기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는 시간이고요. T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속도와 관계된 운동 방정식으로서 제1 운동 방정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바로 이 거리 또는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변이와 관계된 식이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것은 이동 거리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U라고 하는 것은 초기 속도이고,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고, 2분의 1 가속도하고 시간의 곱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정식은 바로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처럼 표시가 되는데, 자, 이거는 바로 이 속도하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방정식인 거리가 복합되어 있는 운동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것과 관련된 것들은 유도와 관계된 거는 이 뒷슬라이드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 것이고, 이 세 개의 방정식이 바로 이 중력장 내에서 중력장 내에 병진 운동과 관련된 운동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인 경우 이 중력장 안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모든 운동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운동 방정식을 가지면 물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운동 방정식을 아까 그 처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체라고 하는 이 질량 종합체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체가 이 제1, 2, 3 운동 법칙이 적용되는 게 어떤 형태의 운동이 있느냐 하면, 대부분인 경우에 이 점프와 관련된 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높이뛰기라든지 아니면 수직으로 오르는 경우라든지 체육 선수들이 도움닫기 멀리뛰기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운동들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점프하는 과정에서의 그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중간에 사람이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했었을 때에 이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부터 다음 몇 슬라이드까지 우리는 이제 앞서 설명했었던 이 운동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복잡한 수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의 위주로 해서 유도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운동 방정식은 바로 자,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속도 변화, 속도 변화에 대한 시간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자, 수식으로는 A라고 하는 것은 T분의 나중 속도에서 초기 속도를 뺀 값이 바로 가속도이다 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를 이렇게 곱해주면 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앞에 설명했었던 제1방정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속도의 그래프에서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 이 내부에서 일하는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치 변화 또는 거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측을 시작한 곳의 시간 t0라고 이렇게 하고 요 위치에 대한 시간이 자 t1이다. 요까지가 바로 시간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간격이고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시간 간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바로 V0로 아까 U였었죠. U에 대해서 이 속도가 바로 초기 속도가 될 것이고 이 관측이 끝난 요 속도가 바로 V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기 속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나타내는 요 면적이 바로 여기서 나타내는 요 면적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위치 변화 즉 거리를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운동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면적을 구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의 면적이냐면 바로 자, 시간하고 이 속도의 자, 그래프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보였었던 이 사각형과 그다음에 삼각형의 면적을 합하면 되겠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사각형의 면적은 이 UT가 되겠고요. 그리고 삼각형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번 방정식에서부터 이건 이제 1번 방정식에서부터 이 속도와 관계된 방정식으로부터 이 V는 U 플러스 AT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요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줌으로써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 거리에 대한 자,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시간하고 이 속도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구하면 그게 바로 거리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제3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제3 운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와 이 거리 또는 이 변이와 이 변이의 형태가 같이 융합되어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1 운동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제1 운동 방정식에서부터
양변에 이렇게 제곱을 취해주면 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식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제2 운동 방정식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이 바로 제2 운동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이 최종적으로 이 v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u제곱 플러스 2as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 제1, 제2, 제3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를 해 보았고요. 이 운동 방정식들은 이제 인체에 대해서 그 인체의 그 병진 운동을 해석하는데, 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 제1 또 제2 또는 제3의 운동 방정식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인체의 운동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인체에 대한 병진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직으로 이제 뛰어오르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지 요 기본 물리량을 한번 인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뛰어오르는 동작을 이게 나타낸 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팔을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면서 뛰어오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이 팔의 운동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의 뛰어오르기입니다. 몇 가지 다른 예에서도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높이 뛰어오르는 그 운동이나 이 멀리 이렇게 뛰는 운동에서 물리학적으로 이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팔 운동을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다 이 물리학적으로 역학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그런 그 행동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뛰기라든지 또는 이제 멀리 뛰기라든지 높이 뛰기와 관계된 것은 수평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해준다, 힘을 가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직으로 뛰어오르는 상황을 단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웅크린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제 원래 여기 있었던 이 무게 중심인 이 CG가 C만큼 이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다시 원점을 다시 오고 나서 이렇게 높이 뛰어오른 높이인 H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자유물체도는 그 오른쪽에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유물체도는 이렇게 나타내고, 우선 그 웅크린 자세인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게중심이 거리 C만큼 낮아지고, 그 다음에 뛰어오는 동작에서 중요한 거는 다리는 바닥에 누르는 힘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하고, 그 다음에 뛰어오르는 힘하고 또 같은 크기의 위로 미는 힘이 바로 요 힘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자, 이거는 뉴턴의 3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뛰어오르는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종류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래 방향으로는 바로 사람의 몸무게인 W라고 하는 힘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 방향으로는 바로 마치 그 지구가 사람한테 가하는 힘, 반작용력 F가 이렇게 작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의 몸무게에 의한 아래 방향으로의 힘과 그다음에 지구가 사람을 미는 그 반작용력 힘이 알짜 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알짜 힘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높이 뛰는지 또는 적게 뛰는지를 판가름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